평의할 때 8명의 재판관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겠죠. 헌법 연구관들도 그 안에 못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평의하는 방 앞에 복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예. 귀대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들은 사람이 있나 봐요. 아. 고성이 막 흘러나옵니다. 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 탄핵 선고를 하면 너무 속보이지 않아요? 너무 오해를 받는. 그리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변론기일이 끝났으면 열 하루나 열 나흘 사이에 통상 결정이 되는데 지금 22일이 20 며칠이죠 오늘로? 너무 심한 거 네. 아니냐? 너무 늦다. 이거 뭔가 좀 이상 기온이 감지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네, 여러 나오더라고요. 뭐 이론 시나리오를 저희가 많이 듣긴 했는데 맞아요. 한 문장으로 이거 같다라고 만약에 정리하신다면 뭐예요? 저요? 예. 저는 오늘 하나의 증주화가 나왔으니 헌법재판소가 한국 외신기자 클럽 기자들에게 네. 내일 오전 10시까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취재 신청을 받겠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예. 외신기자 클럽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아마 당일 전 세계 내외신 기자들이 엄청나게 헌법재판소로 그렇겠죠.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조 기자들 중심으로 국내 기자들은 아마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보게 될 거고 그밖에 다른 매체들 특히 방송국들은 네.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텐트를 치고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신청을 받는 절차를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은 다음 주는 한다. 아, 다음 네. 주는 한다. 네, 내주는 한다. 다음 주 후반? 초반?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는 초반 예상하셨는데 저는 살짝 후반. 네. 아 그럼 기점을 이렇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전 후. 아 26일이 딱 수요일이니까. 네. 네. 아, 다음 주에 저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아. 네. 26일이 수요일인가요? 아마 네, 그때 26일이 같고.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예. 근데 이 예측인 즉슨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일정을 머리에 두고 선고일을 정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당초에 전혀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주장을 머리에 하고 넣고. 아니 그 너무 당연하죠. 그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은 아무 연관이 없지만 네. 저는 사실 모든 것은 구속 취소 그 즉시 그때부터 뭐가 항고 꼬여버렸다. 예. 네. 포기 사태 이후에 모든 네. 패가 꼬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전과 그 이후의 기류가 조금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더욱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 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기일을 늦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너무 간단하고 그 박근혜에 비해서 논점도 심플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길게 뭐 평이 편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주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계속 기일이 늦춰지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그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늦어지는 이유는 알기가 어려운데 선거 이후에 탄핵 선고를 하면 너무 속보이지 않아요? 너무 오해를 받을 수 그러니까 있는 오해받기가 소지가. 딱 좋지. 예, 뭐 예. ONG, ENG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까? 그러니까 오해라면 어떤 오해인 거죠? 그러니까 그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고 네. 사실상 각 당에서 탄핵 선고가 되는 직후부터 경선 레이스가 펼쳐질 그렇겠죠. 수밖에 없잖아요. 각 네. 당의 뭐 당내 대선 네, 후보 네. 선출을 위한 공관위도 꾸려지고 뭐 이제 후보 등록도 받고 해서 쫙 진행이 될 텐데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만약에 1심과 비슷한 형 예. 그러니까 피선거권 그렇죠. 박탈형. 예. 확정됐을 때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에서 뭐 그렇다고 결론이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때부터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2월 25일 날 결심 이후에 2주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통상 예측하듯이. 그러면 3월 11일 날 선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벌써 이 시점에 각 당은 경선 마무리 과정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음흠. 대선이 거의 3분의 1은
진행된 상황이에요. 벌써. 네. 특히 3월 26일 기준으로는 네. 상당 부분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경선부터 해서 대선 전체적인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탄핵 선고가 3월 26일 이후인 3월 28일쯤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주장이 나왔던 것이고 근데 정말 3월 28일쯤 탄핵 선고를 한다?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거는. 아니 저는 기대하기를 월요일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아. 네. 다음 주. 그렇죠. 네. 예, 금요일 날 오전까지 받으니까 당일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말 지나 월요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면 좋겠다. 근데 이런 어제까지 평의했다는데. 근데 이제 평의하고 예. 뭐 오늘도 하겠죠. 예. 그리고 평결은 선고하는 날 당일 아침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결과 선고는 그냥 그 한 세트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좀 시각을 좀 넓혀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번에 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는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영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내놓는 이 결정문 하나가 전 세계에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게 하나의 교과서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좀 그 국내 정치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빠르게 즉각적인 파면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그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네. 어떤 것보다 최우선 과제로 놓고 판단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검사 3인 그리고 그 최재의 감사원장에 대한 네. 선고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약속을 위반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기일을 놓쳐서 사회적 갈등을 오늘 보면 계란 세례 또 막 터지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네네네. 이런 방식의 다종다기한 테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 헌재는 빠르게 파면 결정을 해서 예.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일부 썰처럼 헌재가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뭐 시기나 이런 걸 조절을 한다고 하면 그러다가 정말 개헌하면 헌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원래 헌재는 1987년 개헌을 통해서 생겨난 생겨난 거니까. 겁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잖아요. 네. 네. 그 역할을 연방 대법원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재가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거를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명이 다 하는 네. 거고 물론 미국은 탄핵은 연방 대법원에서 안 해요. 탄핵은 상원에서 상원에서. 결정을 하죠. 하원에서 소추를 하고 상원의 100명의 상원 의원들이 이제 표결을 통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정치적 탄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모든 제도는 영구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적 신뢰를 이루면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헌재 없는 나라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럼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예. 거죠. 네. 저희 너무 외람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무적인 해석을 차치하고 내용적으로 헌재의 선고가 미뤄진 이유가 여러 썰이 또 있잖아요. 전원일치로 가기 위한 썰. 뭐 두 번째 문구를 다듬느라 워낙 이렇게 좀 정합성을 한 땀, 갖추는 한 땀. 한 땀 한 땀 썰. 증거 능력 마지막으로 따진다는 썰. 그다음에 뭐 각하 썰 등등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어찌됐든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게 너무 국론 분열이 심하니까 빨리 결론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원 일치보다. 그럼 6표가 확보가 됐다면 그러니까 평결은 안 해도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수계산이 될 텐데 그게 확보가 안 되나 정말? 6명이 안 되는 5명이나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 아니냐. 5대3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6대2만 돼서도 빨리 그냥 진행시키고 결론 빨리 내는 게 더 중요할 텐데. 그거는 헌재가 지금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네. 그 평의할 때 8명의 재판관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겠죠. 헌법 연구관들도 그 안에 못 못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평의하는 방 앞에 복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예. 귀내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들은 사람이 있나 봐요. 아,
고성이 막 흘러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뭐에 대한 이견인지 모르나. 그렇죠. 내용은 모르나 예. 예, 고성이 들린대요. 그 앞을 짜장면 지나가다 시키자고 점심은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제 MBC 기자에 따른 그 복도도 막아가지고 아, 예, 복도도 막았어요? 네, 복도를 막아서 아. 아예 그 일반인 기자를가 그 지나가지 못해. 일반 기자는 못 가죠. 그게 확인이 돼서 막았나? 그랬을 그럴 수도 있고 수도 아니면 있으니까. 내부인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위층에서 거기는 바닥에 귀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모를 일이야. 연구관들이나 뭐 네. 하여튼 그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들이 이제 들은 얘기가 전전해갖고 들려오는 건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